안녕하세요, 문주입니다. 오늘 주말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십니까? 11월 첫 한 주가 이제 지나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매매를 다들 잘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를 했던 것이 한 달에 우리가 사주를 나눴을 때 첫 번째 2주만큼은 꼭 양봉으로 유지를 해서 다음 주를 넘어가라. 그것이 나머지 3주에 수익에 큰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름대로 계획을 잘 잡고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1월달 첫 한 주를 지내고 보니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슈가 없는 시장이고 굉장히 혼조하지요. 자, 그런 점에서는 조금 11월 달의 전략을 좀 타이트하게 해줄 필요성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금요일날 시장에 가장 핫한 이슈였던 것은 아무래도 정치 테마주밖에 없었는데 대표적인 종목 두 종목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또 그런 흐름을 보면서 매매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의 정치 테마주는 아직은 손을 대고 있지는 않습니다. 크게 먹을 것이 이제 없다는 그런 느낌이라서 뭔가 지금의 구도에서 새로운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새로운 상황이 펼쳐진다든지 그렇게 나타나는 종목이 있다면 그런 종목에 나는 손을 대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안이라서 한번 금요일날에 있었던 흐름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참여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어디에서 어떻게 매매를 했고 또 어떻게 됐는지 안 하신 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루가 끝났는지. 자, 먼저 이재명 관련주는 애니능률을 한번 대표로 삼아 보겠습니다. 홍준표 관련주는 경남스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애니능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그날의 그 순간들이 생생하게 생각이 나실 텐데 상당히 어려웠던 매매죠. 결론적으로는 뭐 이런 매매를 뭐 하라 하지 말라 하기에는 그렇지는 않지요. 꼭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고 수익을 쫓는 트레이드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강한 종목을 뭐 할 수는 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촉박했던 종목이었던 그런 이슈였죠. 그리고 차라리 그 전에 뭐 클린턴과 아니 트럼프와 또 그런 결승전 입장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런 건 아니라서 조금 그런 문제점은 있었죠. 근데 매매 잘하신 분들은 아마 뭐 수익을 좀 올리겠습니다만 경남스틸 같은 이런 지역에서 깨고 내려오면서 마치는 이런 건 손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 경력이 짧으신 분들은 향후에는 이런 건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능률 같은 경우에도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서로가 테마 형성이다 보니까 같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급락장이라든지 급락폭이라든지 상승폭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견디기는 힘들죠. 그래서 경력자분들은 틈틈이 챙겨 나가는 매매를 했겠지만은 초보분들은 대응하기가 힘들었던 아마 그런 매매였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 또 자기 매매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목요일날 나갔던 금요일날 우리 미션 종목들을 한 10종목 정도 되는데 그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목요일날 좀 급락폭이 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장한테 하루 정도 시간을 좀 주자. 그래서 좀 약간 급등주 스타일은 빼고 일반 약간 수급주 스타일을 우리가 한번 금요일은 좀 공부하면서 시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지자고 했는데 그 종목들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미션 종목들 승부주 10선 한번 복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FNF는 당일날 모습이 그렇게 뭐 나쁘지도 않고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가가 높았죠. 시가가 7.4%는 저들 종가보다도 더 시간에보다 더 높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액 단위가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진입하기는 까다로운 종목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관망을 하는 것이 더 낫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NC소프트는 이제 나름대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에 이 급락꼬리를 안 잡은 아쉬움은 있지만은 시간의 모습이 나쁘진 않으니까, 그리고 계속 나오고 있는 이슈가 약간 부정에서 호응으로 좀 긍정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니까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6%까지 갔군요. 시가가 1.3%에서 고가가 6%, 저가가 보합을 찍어줬군요. 이게 보합이고 1%. 보합에 들어가신 분은 5, 6% 수익을 먹었겠지만은 또 1%대 들어가신 분들도 충분히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도 말 살아나면 보유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잘 하시는가 모르겠네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를 같이 놓고 보자라고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에코프로를 보는 것이 나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에코프로는 둘 다 시가가 좀 높았습니다. 에코프로가 시가가 4.9%로 잡혔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시가가 6.4%로 잡혔습니다. 아무래도 에코프로비엠은 시가 좀 부담이 있으니까 같이 좀 꺼져줘서 다시 이제 올라는 것 같습니다. 종가상 보면 에코프로비엠은 9.4%로 맞췄고, 그리고 에코프로는 10.5%로 맞췄죠. 아무래도 금액대가 좀 가벼우니까 떨어지는 폭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그래서 어느 것을 하시든지 나쁜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 고가가 11%까지 갔네, 에코프로가. 차분하게 이런 것은 충분히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고,
또 홀딩을 외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죠. 그래서 금요일장이 사실 뭐 썩 좋지는 않았죠. 좋지는 않은 장에서 잘 선택을 한 종목 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LNF와 세로닉스는 같이 보자고 했는데 큰 흐름은 잡아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하이버가 시가가 하이버가 마이너스 0.6%였단 말이에요. 이건 상당히 나쁘지는 않았어요. 자, 시가가 플러스 1%였거든요. 1%에서 마이너스 0%까지 좀 밀렸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스타일이 됐겠군요. 봅시다. 저가가 어찌 됐습니까? 저가가 보합을 안 깼네요. 플러스 0.1% 보합을 깨지는 않았네요. 그래서 시가도 적당했고 1%대 뭐 시가만 넣었어도 종가상 7.5%로 끝났네요. 고가가 하이브가 8.8%까지 올라갔으니까 수익을 먹든 보유해서 홀딩을 외치든 어느 걸 선택을 하셔도 상관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금요일장에 잘 선택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주전자재료는 그렇게 큰 흐름을 잡아주지는 못했네요. 파동은 좀 있었습니다만은 SK바이오사이언스도 뭐 큰 흐름은 잡아주지는 못하고 그냥 그렇게 놀았고, 사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등락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가 플러스 1% 출발해서 마이너스 9.8%에 급락을 하죠. 그래서 이것은 시가 1.6%니까 보합을 깰 때는 일단은 색깔이 바뀔 때는 잘라줘야 되죠. 당연히 잘라주고 지켜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9%까지 내려가는 걸 이제 여기서 꼬리를 잡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뒤에 나주 상승을 해서 올라가는 같지만은 아침에 매매하는 과정으로서는 고가가 플러스 11%까지 올라갔군요. 꼭 아쉬웠던 분이라면 뭐 보합 돌파할 때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상관은 없었겠습니다만은 매매의 간결성을 볼 때는 1% 돌파 시가에서 올라갔다가 뭐 2, 3%까지 갔겠죠. 여기까지가 갔다가 미끄러져서 색깔이 바뀔 때는 잘라주고 관망을 하는 것이 더 나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격이 좀 강하시고 좀 호전적이신 분들은 차라리 코프라나 BGF 두 개를 놓고 한번 승부를 보라 라고 했는데, 코프라가 말 모습이 좋으면 BGF를 한번 노려보라 했는데 BGF가 그래 시가가 너무 높았죠. 24%. 시가 24%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코프라를 공략하는 것이 더 낫죠. 점상 종목을 공략하는 것이 더 낫죠. 저희들도 코프라 점상 공략을 했습니다만 물량을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점상을 공략을 할 때는 보통 요즘엔 한 두 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는데, 동시효과에서 물량을 쌓아서 장 시작 전에 이미 땡 할 때 점상을 만들어 놓고 출발하는 종목과 동시효과의 점상을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장이 시작되고 나서 완화의 점상을 만들어낸 유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유형을 대응을 할 때는 물량의 비중을 어떤 식으로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분배 물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코프라 같은 거는 조금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물량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조금 소극적으로 했지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분배 비중이나 비중에 대해서, 그리고 물량이 과다하게 몰릴 때의 점상 공략법은 따로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BGF는 우리가 코프라를 공략하면서 한번 같이 보기는 봤습니다. 저희 방송팀만 같이 한번 해봤는데 저희들이 6,700원입니까? 그렇죠. 예. 이 지점에서 이제 타점을 한번 잡아봤죠. 15%대입니다. 24%에서 15%가 밀렸을 때 여기서 이제 조금 2, 3% 반등을 주더군요. 여기가 문제였죠. 여기 살아났으면 얘도 같이 상한가를 갔을 겁니다. 그런데 도로 깨고 내려오죠. 도로 이렇게 깨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본절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종목이었죠. 그 뒤로는 이제 하염없이 이제 내려가는 스타일. 그래서 하이 트레이딩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 그 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일반 분들은 뭐 BGF나 코프라를 공략하기에는 조금 버거웠을 겁니다. 그리고 좀 호전적인 성격인 분들은
한전기술과 한전기술의 모습이 좋은데 뭐 목요일날 파동이 컸기 때문에 우리도 차라리 한신기계를 보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서전기전이 어제 그날 그전날에 급락을 하면서 모습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한신기계도 같이 따라 내려갔지만은 자기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거였거든요. 시가가 7% 잡혔군요. 7% 잡혀주고 고가가 14.8%까지 이제 올라갔으니까 뭐 크게 뭐 손해 볼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금요일날 매매 방향을 약간 대형주 위주로 잡은 것이 좀 더 안전하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런 하나의 선택지가 좋았던 것 같았고, 특히 하이브 같은 거는 참 모습이 나쁘지는 않았네요. 폭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뭐 38만짜리도 이런 것들도 잘 가죠, 그죠? 그래서 다른 아마 일반적인 급등주 스타일을 했다면 아마 대부분 아마 손실을 좀 많이 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일요일 저녁 되면 일요일 저녁에 또 제가 다음 주 종목들 또 체크해 가지고 성부주 10순을 또 정리를 해서 올리긴 올려드릴 텐데 11월달 전체 분위기가 좀 안 좋죠. 그래서 매매를 좀 간결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듬을 잘 타야 되고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된다는 거, 시장 흐름을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부주 10선을 뽑기는 뭐 대충 이 정도만 하고요. 우리가 매매했던 상문 회원들의 복귀 영상은 뭐 저희들이 안 올리는데 이번에 매매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제가 우리가 금요일날 했던 종목에 대해서 조금 회원들한테 이해도 차원에서 조금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세미시스코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세미는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세미는 지금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상황인데, 즉 특히 상매매 팀들은 더 잘 기억을 하고 듣습니다. 물론 뭐 데이나 기세 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말입니다. 세미스가 이렇게 거래하면서 우리한테 여러 가지를 많이 보여준 게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날 점상 공략할 때 이날에도 마인드를 강하게 먹고 공략하신 분들은 다 물량을 다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문제는 두 번째였죠. 그래서 경력자 분들은 여기에서 물량을 안 팔았단 말이에요. 초보분들은 일단 점상이 풀리면, 상매매 초보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해, 점상은 일단 점상이 풀리면 매도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근데 경력자들은 그렇게 잘 안 하죠. 왜? 욕심을 좀 줄이니까. 어떤 욕심? 그냥 뭐 한 20% 먹지, 안 그러면 15% 먹지, 이런 식으로 마음을 좀 가볍게 먹어버리거든요. 근데 물량을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반드시 점상에서는 점상이 풀리면 팔아줘야 돼요. 그래놓고 여기 22%까지가 밀렸다가 다시 상한가로 안착이 되죠. 그래서 그 다음날 보유하신 분들은 고가가 27%니까 토탈 이 3일 동안에 이틀 보유를 했죠. 이틀 동안 보유해서 거의 뭐 60% 이상 그 정도 수익을 챙기는 구조가 됐죠. 설령 당일날 그 다음날 팔아먹고 30% 챙기고 다시 상에 다시 한 번 더 들어가시는 분들도 25% 이상 수익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상매매 팀들의 관할이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데이 팀들한테도 기회가 오죠. 여기까지는 상매매 관열이라고 봅시다. 자, 이 날짜에 보면 시가가 플러스 2.7% 출발해가지고 저가가 15,400원 7.5%입니다. 7.5%. 이 7.5%라는 것이 상당히 이 7.5%라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어떤 상황이죠. 왜냐하면 여기까지 올라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봉을 밑으로 치고 내려올 때는 지금 빨간색이지만 그때는 파랗게 해서 밀고 내려왔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기세팀한테 이제 우리는 들어갔죠, 여기를. 근데 이게 그날 당일에 정말 좋은 하나의 상황이었죠. 그날 수익이 35%까지 36%까지 나왔죠. 그쯤 26%까지 갔는데 36%까지 나오더라고요. 자, 음목에서 잡아서 올라가는 것은 훨씬 더 수익이 더 크거든요, 수치상의 개념보다. 자, 그래서 그날 종가상 15% 맞추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시장 사람들이 이날 이걸 다 봤단 말이에요, 이날의 급등을. 그래서 그 뒤에도 똑같은 패턴의 흐름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미 학습 효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시가 2.8% 출발해서 마이너스 6%까지 떨어지거든요. 그걸 놓치지도 않겠죠. 당연히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갔는데 이 꼬리를 아마 제가 그날 자리에 있었으면 같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가 렉에 걸리고 그거 이제 수습하고 다시 재부팅하고 막 이러는 시간에 얘는 이미 18%까지 가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컴퓨터를 켜니까. 그래서 첫 번째 파동을 놓쳤죠. 첫 번째 파동을 놓쳤지만 그래도 우리가 두 번째 파동은 놓치지 않았죠. 첫 번째 파동 놓쳤지만 두 번째 파동은 이 지점 16,000원 이 지점에서 우리가 놓치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이 첫 번째 파동은 놓쳤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수익을 10몇 프로 먹고 다시 보유를 하자, 절반 정도는. 이래서 보유라고 그 다음날 넘어왔죠.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눌림 매매도 들어갔습니다. 눌림 매매도 이날 하나 들어갔고 이날도 따지고 보면 하이트레이딩 눌림 매매죠, 따지고 보면. 그리고 수익을 챙겨 먹고 나오신 분들에 제가 종가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죠. 종배를 넣어라. 그래서 종가 베팅을 넣은 사람들은 그 다음날 30%라는 수익을 안게 됩니다. 물론 다 안지는 않았겠죠. 뭐 시가에 팔아먹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15%에 팔아먹은 사람도 있을 거고 20%에 팔아먹은 사람 뭐 다 각각이 자기 스타일대로는 팔아는 먹었겠죠. 근데 이쪽에서 수익을 안고 넘어온 사람은 이건 홀딩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익을 이미 이 날짜에 10% 정도를 10%에서 12% 정도 수익을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간점에서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팔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42% 정도의 수익을 지금 안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날짜에도 상매매로 들어간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종배로 들어간 사람은 있지만 상매매로 들어간 사람도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고 다시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또 보유를 해 있겠죠. 자, 그런 분들은 이제 월요일 되면 정지가 이제 풀리고 거래가 매매될 텐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욕심은 사실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종목은 한번 승부를 정말 한번 띄울 것이냐, 즉 수익이 없다 생각하고 띄울 것이냐, 아니면 그때 팔아먹으면서 단기로 정리하고 들어가고 할 것인가를 본인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해도를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이런 흐름, 앞으로도 이런 경우의 종목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왜 이게 종배로 들어가는지, 왜 이게 꼬리를 들어가라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신호를 주면 두려워하지 말고 승부를 걸 때는 거셔야 된다는 거, 그런 걸 꼭 잊지 마시고, 지금 이 날짜에 하이트레이닝으로 들어가서 12% 정도 수익을 안고 지금 40% 수익을 안고 있는 기세주 팀들, 경력자들은 홀딩합니다. 홀딩하고 그날 설령 월요일날 우리 예상대로 못 가고 음목이 크게 내려오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익 폭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쉬어간다 생각하고 보유를 할 것이고, 상승을 잡아주면 더욱더 승부를 봐야 되겠죠. 언제까지 이놈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이슈가 나올 때까지는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 생각은 그러니까, 물론 상황 따라 상황은 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따라서 또 대응은 해당할 테니까 그 점만 잘 아시고, 자금을 좀 많이 넣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은
사실 뭐 종목도 많이 넣으신 분들은 뭐 1억씩 2억씩 뭐 그런 것도 넣고 하루에 그냥 단기로 하는 사람들은 3천 5천 넣으시는 많은데 좀 많이 넣으신 분들은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조금씩 분할로 처리를 해 나가면서 본인이 견딜 수 있는 자금만 보유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뭐 일단 흐름을 한번 보고 하도록 하되, 제 생각은 지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 참조만 해주시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있었던 우리 데이 종목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도 차원에서 같이 조금 한번 둘러봅시다. CTK를 한번 봅시다. CTK를 한번 보면 자, CTK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 이해도를 좀 넓히고 싶은 것은, 자, CTK 같은 경우는 상팀들이 첫 상을 진입을 해서 두 번째 상을 먹고 이 고점에서 이제 60%의 매매가 마무리가 되죠. 여기가 60% 구간의 매매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죠? 60%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데이팀으로 다시 넘어오게 되죠. 자, 그런데 보통 이렇게 하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지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가신 여기에 반등이 나오는 이제 이 팀들은 보통 하이 트레이딩 하는 팀들은 애들입니다. 즉 이제 고점 매매를 주로 하는 애들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을 따먹기를 하고 또 뭐 힘이 좋으면 상가까지 보유를 하려는 의지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하이 트레이딩 팀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들어가서도 여기까지의 수익은 어느 정도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여기 깨짐으로 해서 CTK의 그날 어느 정도의 흐름을 이제 예측이 나오는데, 이 지점에 지금 들어가려고 한 번은 다 생각을 했고, 저도 이 지점을 다 지켜는 봤습니다만 여기가 지금 뭐 한 9%, 8-9% 구간이에요. 보통 이런 전통적인 매매 스타일로 볼 때는 보통 이런 고점에서 밀리면 이 정도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탄성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첫 번째로 보낸 단가가 얼마냐면 1450원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 여기가 1450원이죠. 지금 선을 그어보면 지금 이 지점입니다. 자, 이 지점인데 굳이 제가 이 지점까지 기다린 이유는, 여기도 들어갈 수도 있었고 그랬는데 기다린 이유는 그날이 금요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 금요일은 조금 한 타점을 내려주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들어간 타점은 얘네들 한 5% 먹고 나온 거니까 마무리를 지어 주더라도 여기서는 들어갈 타점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타점을 봤는데, 일단 우리가 비슷한 시간까지 왔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간을 봤지 않습니까? 간을 한번 보고 한번 살짝 잘라주고 나서 다시 이제 들어가야 됐는데, 결론적으로 여기까지 여기가 지금 17%죠. 시가가 오늘 17%니까 여기가 지금 2% 구간 아닙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한 15% 구간 나오죠. 나오는데 아마 12, 3% 정도 수익은 뭐 다 봤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뒤로 다시 이제는 다시 급락구를 하게 되고, 우리가 여기서 또 다툼이 또 일어났죠. 여기에서 조금 보고 있다가 우리 보합에 다시 진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2% 정도 수익을 안고 이제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구조도를 보면, 자, 지금 여기에서 상팀들이 60%를 먹고 나온 상태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15% 칩시다. 10% 먹은 사람도 있고 12, 3% 먹은 사람도 있고. 자, 그러면 60, 75%, 여기에서 2%, 뭐 78%, 뭐 77%를 합시다. 하나의 종목을 잘 만나면 제가 코어 트레이딩을 자꾸 이런 강조를 하고 프리 트레이딩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같이 시장이 갈수록 분명히 사람들은 더 똑똑해지고 세상은 점점 더 험악해지고 매매는 점점 더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많은 변수가 생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적절한 상황에서 이겨나가려면
앞에 보셨던 세미시스코 같이 종배도 해야 되고 눌린 꼬리도 잡아야 되고 상매매도 해야 되고 점상도 공략해야 되고 홀딩도 외쳐야 되고 그런 다변화된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대의를 한다고 해서 대의에만 너무 집중을 한다든지 나는 상매매만 하니까 난 상매매만 집중을 할 거야. 자, 그런 것은 조금 생각을 좀 바꿔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상매매만 쭉 하신 분들은 수익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거기만 다 집중하게 오히려 좋아요. 매매 안정적이고 좋습니다만은 사람이 매일 똑같은 밥만 먹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상매매 오래 하신 분들은 일단 이런 기세주나 대의 매매에도 조금 신경을 써보시고 대의와 기세만 계속 하신 분들은 나 상매에 급신해서 못하겠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주나 두 주나 가지고 10주나 가지고 꾸준하게 1년 2년 3년을 계속 수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하나의 그림을 자기 스스로가 다 꾸밀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미시스 같은 저런 종목들을 만나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어떤 식으로 내가 이 그림을 까가지고 그래가지고 처음엔 작은 나무로 출발했지만 큰 숲을 이루는 매매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해도를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싶어서 평소에는 제가 우리 회원들 하는 매매는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회원용으로 제가 한번 좀 올리는 거니까 좀 이해도를 좀 넓히시길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그날 금요일에 또 위메이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메이더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에 공략을 했죠. 시가에 공략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30% 수익을 이제 봤는데 뭐 중간에 다 챙기신 분도 있고 또 절반을 보유하신 분도 있고 뭐 이제 다양하게 계시겠죠. 근데 다시 이제 공략을 할 날이 왔는데 이 날짜는 우리가 공략을 안 했지 않습니까? 제가 운동하고 뭐 돌아오니까 그때 이미 이제 뭐 오후 2시나 돼서 막 이렇게 20%까지 내려왔다가 종가상 12% 마치니까 그냥 그렇게 할 상황이 못 됐었죠. 제가 운동을 안 가고 있었으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말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날엔 이제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타이밍을 15만 2천 원을 잡아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가를 두 가지 시나리오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하나는 15만 원에 있어요. 15만 원과 15만 2천 원. 그래서 만약에 15만 2천 원 전일 꼬리니까 꼬리를 깨면 일단 도망 나와줘야 되거든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전일에 꼬리를 깬다면 일단 나와줘야 된다고요. 더군다나 이 고점으로 달리고 있는 종목이라면 두 번째 안이 15만인데 여기는 필수적으로 한 번은 공략해야 될 자리였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안 내려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떡하냐? 역시 전일 고점을 꼬리 고점을 저점을 돌파를 할 때는 그때는 발을 담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15만 2천원의 단가를 여러분들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급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시가가 마이너스 1.2%죠. 여기가 마이너스 1.2% 여기 시가죠. 여기에 보합이니까 여기가 꼬리가 마이너스 9%가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오늘 그렇죠. 마이너스 9.6%거든요. 9%대 들어갔단 말이죠. 우리가 근데 여기서 팔아도 10%또 제가 보유를 하자고 했으니까 뭐 12%까지 이제 수익을 뭐 올라갔습니다만은 챙기신 분도 있겠죠. 절반은 보유를 했으니까 또 이런 것도 홀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인이든 어떤 매매든 간에 여러 가지 매매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도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을 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그런 것을 놓고 많이 지금 2-3년 동안 많이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사람들한테 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독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거기에 하나하나 따져보면 우리가 매매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도가 그 안에 많이 담겨 있어요. 왜 어제 같은 날 금요일 같은 날은 굳이 급등주를 안 보고 대형주를 봐야 되는지, 왜 굳이 대형주를 보자고 했는지, 또 왜 하루를
시장에게 시간을 줘야 된다는 그 이유가 뭔지, 그런 것도 전체적인 시장의 숲을 바라보고 하는 매매가 좋거든요. 그래야 단기 매매도 살아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위메이더 공략하면서도 옥션도 같이 공략했지 않습니까? 역시 이것도 우리가 그래도 한 5% 수익은 충분히 먹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또 제가 그냥 가지고 있자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매매를 함에 있어서 뭐 쉽지 않은 매매입니다. 다들 위험하고 다들 겁내하는 매매지요. 하지만 조금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가선다면 충분하게 여러분들도 다 훌륭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조금만 더 집중을 해달라. 그리고 비중을 좀 실어달라. 좀 실어라. 비중을 너무 작게 실으면 그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 다음 주 매매에 또 한번 집중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11월 월 초에 뭐 여러 가지 시장이 많이 쉽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매매하시는 여러 뭐 다른 회원님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유튜브 보시는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자, 어려운 시장입니다만은 또 뭐 이런 시장도 가고 저런 시장도 가겠죠. 때가 되면 또 뭐 좋은 결과를 얻는 그런 날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특히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항상 간결함과 자제 그리고 집중을 할 수 있는 매매를 제가 항상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돈이 되거든요. 돈 5천만 원 가지고 해서 1,000만 원씩 5종목을 하지 말고 차라리 반을 잘라서 2,500씩 2종목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안 그러면 정말 승부를 걸 종목에서는 5천만 원 다 넣어라. 무슨 패간망신할 소리냐 하지만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1,000만 원 해가지고 1, 2% 주면 못 먹습니다. 하지만 2천, 3천 들어가면 5%, 10% 주면 먹어요. 폭이 있으니까. 그래서 먹어도 표시가 납니다. 표시가 나는 매매를 해야 되고 표시가 나는 지니까 청산을 해야 된다는 거. 그 점만 잘 기억하고 어떤 종목이든지 자기 스스로를 던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 엉덩이를 뒤로 빼고 약간 소심하고 나약한 마인드를 하면 이 험난한 시장에서 자리를 잡기가 힘듭니다. 꼭 그 점 잊지 마시고 이 시장에는 수많은 뛰어난 강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을 헤쳐나가려면 깡다구도 있어야 되고 끈기도 있어야 되고 얍삽함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얍삽하다고 나쁘다고 절대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는 얍삽함이 아니고 처세술입니다. 하지만 급등주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강건함이 제일 중요해요. 똑같은 사람 두 사람이 똑같은 종목에 똑같은 자금을 똑같이 운영을 해도 강건함을 가지고 있느냐 소심함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의 금액의 폭은 엄청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과 회원들과 해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성격을 대부분 알아요. 그래서 수익금을 딱 보면 저는 금방 이 사람 성격이 호전적이구나. 이 사람 성격이 화통하네. 이 사람 굉장히 소심하게 하는구나. 그런 게 바로 알거든요. 근데 물론 뭐 크게 이럴 때도 한 번씩 있겠죠. 근데 저희들은 그렇게 험악한 하루에 10%씩 잃고 이런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먹을 때는 참 우리 크게 먹지 않습니까? 통계적인 확률을 믿고 스스로의 자신에게 베팅을 하십시오. 그래야 돈이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자, 일요일날 잘 쉬시고 일요일 저녁에 또 제가 월요일 미션 종목과 또 다음 주 한 주를 둘러볼 트레이딩 또 이슈들 스케줄 트레이닝 종목도 한번 챙겨가지고 다시 또 유튜브는 업데이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일일지라도 자주 유튜브 방송을 자주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들도 남들이 하는 거,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좀 잘났다는 사람들이 하는 거 그런 거에 너무 눈 돌리지 마세요. 마시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일을 하나라도 똑바르게 해나가는 것이 그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그 점을 잊지 마시고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못된 부분만 수정을 해도 고수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집중하면 됩니다. 그것은 오로지 당신의 몫이겠죠. 최선을 다해봅시다. 아시겠죠? 저는 일요일 저녁에 다시 업데이트 하도록 할게요. 자, 그때 뵙겠습니다. 주말 잘 쉬십시오. 감사합니다. 상한문의 문제였습니다.